당신은 생각보다 오래 살 수 있다.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오래 사는 기간 동안 내가 지금까지 모은 자산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직장인들이 절반 이상이 노후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냥 돈을 가만히 두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투자를 해야만 은퇴 이후에 본인의 구매력이 떨어지지 않겠죠.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2045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37%로 직장인들이 노후 대비를 하려면 무려 7억 원은 있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 이제 오래 사는 것도 걱정인 시대가 됐습니다. 장수 리스크를 고민해야 합니다. 현재 실질적인 은퇴 나이는 72.3세. 공식 은퇴 나이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은퇴하고 싶어도 은퇴할 수 없는 삶을 이어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우아한 노년을 즐길 준비는 돼 있나요? 이 동양 사회는 유교 문화가 기본이고 나의 노후는 자식들이 해결한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노후를 준비한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제 연금 구조를 이제 삼층 구조라고 하면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이 국민연금. 국민연금 1층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2층을 지금 하고 있지만 2층에 대한 수익률이 낮고 3층은 쌓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족하다라는 게 정론이죠. 매년 의료비 지출 금액이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한 15년 통계를 보면 놀라지 마십시오. 80대 기준으로 해서 연 20%씩 의료비 지출이 늘어납니다. 결국 이제 국민연금료라는 게 뭐냐 하면 의료비예요. 그럼 나머지 생활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은퇴 후 나의 노후 자산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월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20년 이상 장기 가입했을 경우 93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략 183만 원 정도가 적정 생활비라고 생각하지만 자산 대부분은 집입니다. 더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갖고 있는 금융자산으로 20년 이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이 노후 자산 어떻게 관리하는 게 현명할까요? 은퇴 자산 관리의 첫 번째 비밀은 돈도 늙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늙는다는 얘기는 돈을 활발하게 운용하지 않으면 돈이 서서히 늙어서 실제로 내가 돈을 모았다고 할지라도 이 돈의 구매력은 줄어드는 상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은 활동력이 떨어지잖아요. 그 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30년 전에 짜장면 가격이 한 6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6,000원이 넘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앞으로 그 짜장면 가격은 더욱더 비싸지겠고 그래서 점점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 차트는 미국에서 1달러로 할 수 있는 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 수 있는 그래프인데요. 1900년대 초반에는 1달러를 가지고 초코바를 30개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1달러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는 정도. 그것도 가장 싼 커피 마실 수 있는 정도거든요. 같은 돈인데도 20년, 30년 전에 살 수 있었던 것을 지금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드는 거죠.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인플레 때문이죠. 인플레라는 게 이제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뜻하는데 우리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 3.6% 정도 나와요. 2022년은 더 나올 겁니다. 4에서 5%도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갉아먹냐 하면 물가가 3.6%를 갖고 있다면 지금 10억의 자산이 20년 뒤에는 물가를 감안한 자산의 가치가 5억밖에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를 따라가지 못하는 방식으로 운용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자신의 자산은 자기는 그냥 난 얼마를 갖고 있어 라는 기분만 좋을 뿐이지 사실상 그 돈을 들고 나가서 뭔가를 소비하려고 하거나 지출하려고 할 때 보면 내가 돈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게
모아둔 자산을 20년 넘게 나눠서 조금씩 월급 삼아 살아야 하는데 물가가 상승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자산 가치가 사라진다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다시 말해 물가 상승을 이기는 투자를 제안합니다. 은행 예금 가지고는 우리 노후를 대비할 수가 없다. 갈수록 금리가 떨어지니까요. 네, 그래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1년 월 평균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이 2.3% 정도 상승했거든요. 네, 그런데 주식, 코스피는 연평균 한 9% 상승했습니다. 물가를 훨씬 보존하고 남는 것이죠. 네,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한 5% 정도 올랐고요. 금값도 한 10% 정도 올랐어요. 젊거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프로텍션이 본인의 수입에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은퇴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소득이 없고 기존에 모아놓은 자산을 가지고 계속 그 남은 기간을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물가 상승을 너무 무시하면은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본인이 예전에 생각하던 수준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 드시는 분들은 나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나 이거 무서워서 못하겠어 라는 말씀들을 종종 하시는데 그렇게 될 때는 이제 반대로 인플레라는 보이지 않는 어떤 괴물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잠식당하는 리스크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 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참아야 되는 게 바로 은퇴자 또는 고령자들의 자산 설계, 자산 선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생 일해 모은 자산의 가치가 인플레이션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돈을 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힘겹게 모은 자산이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면서도 보다 안전한 투자 방법은 없을까요?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음 편에서 만나봅니다.